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 경제활동과 합리적 선택 이거 가지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쭉 듣다가 졸리면 그냥 바로 자면 됩니다. 학원 선생한테 이렇게 강의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큰아버지 또는 아빠보다 이제 형이죠. 그죠? 큰아버지한테 학원 선생하고 있는 큰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어려운 용어 좀 알려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자, 먼저 경제 활동이 뭔가 볼 텐데요. 거기 보면 이제 재화하고 서비스란 말이 나옵니다. 항상 경제 활동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생산해서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재화가 뭐냐? 이 재는 재물할 때 재자입니다. 재산 이런 거, 그죠? 화는 화폐할 때 화. 그래서 재화 그래가지고 경제에서는 어떤 상품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저기 슈퍼 같은데 가면 파는 거 있죠. 그 물건들 그게 다 재화입니다.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이제. 그다음 서비스는 뭐냐? 서비스는 따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 쓰고 그러죠. 그 데이터를 내가 어디 갖고 직접 이렇게 물건처럼 이렇게 가져갖고 주머니 넣거나 먹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통신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데이터 같은 게 서비스.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거기서 봉사, 음식 좀 비싼데 보면 봉사료, 서비스료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또 교통, 그죠? 사람들을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돈 받고 이런 게 이제 다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물건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교통, 통신 이런 거 서비스. 자, 그런 거를 특화, 교환, 생산, 분배, 소비 이렇게 하는데 특화는 뭐냐면 뭐에 특화됐다라고 아주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특별히 어떤 농산물이 많이 난다. 그럼 그 지역은 그게 특화된 거죠. 사과나 포도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특화. 그러면 특화된 그쪽 지역에서는요. 그거는 남아돌겠죠.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먹어도 남죠. 그걸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는 잉여는 이제 남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잉여 생산물을 자기는 가지고 있고 또 저기 어디 바닷가는 또 소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소금에 아주 특화된 지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과 많이 나는 지방에서는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 많이 나는 데서 사과가 필요하고 그럼 서로 물물교환 바꾸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교환이죠. 교환. 옛날에는 물건 대 물건으로 바꿨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화폐 돈을 만들어서 그거로 이제 그 돈에다 우리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화,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그것만 잘 만드는 그런 특화된 상태에서 남는, 잉여되는 어떤 상품이 있다. 또 농산물이 있다. 이러면 이걸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활동이 따지면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생산은 거기 옛날에는 이 농산물 같은 거로 해서 했지만은 이제 없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요새 같은 과자들 같은 거. 그거는 특별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기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야죠. 특별하게. 그래서 이제 라면 이런 거 같은 것도 특별히 만들어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가공품 같은 것들. 그래서 생산을 하고. 생산은 주로 이제 기업에서 하는 거죠. 공장 같은 데서. 그러면 생산한 거를 어디인가 그저 보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분배죠. 그죠? 분배. 그 생산한 거를 이제, 보내고 하는데 그 생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돈 수입이 들어오죠. 그럼 기업이 수입을 가지면 그 수입받은 그거를 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것도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분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 같은 걸 받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배에는 그렇게 이제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용한 요금인 지대 그 다음에 이제 이자 그 다음 물건 만든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재화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 그게 이제 다 분배죠. 그래서, 기업에서 일반 가게 그냥 보통 일하는 사람한테 임금 주는 거, 그죠?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분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비는 일반 가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반 가게라 하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가정, 여기서 이제 물건을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거기 돈 같은 걸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걸 우리가 소비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걸 또 만들어내고 교환하고 또 임금도 주고 뭐 이거 분배 과정, 지대나 이자나 뭐 재화나 서비스를 기업에서 이제 가게한테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과정, 그걸 전부 다 이제 합쳐서 이제 통틀어서 경제 활동 그러는 거죠. 그럼 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요, 그 주체가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가게가 있는데요. 가게는 우리 같은 보통 가정을 얘기합니다. 일반 가정들. 이 가정들은 주로 소비를 담당하죠. 다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그걸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이제 기업인데, 기업은 주로 생산을 담당하죠. 물론 기업에서도 뭐 전기를 쓰고 뭐를 쓰고 소비하는 게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은 기업에서는 주로 생산을,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생산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 중에서는. 이 정부는 이 기업하고 우리 일반 소비자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제공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공공재라 그래가지고, 누구나 공공으로, 공익의 이익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으로 해서 쓰는, 그거를 우리 공공재라 그럽니다. 공공재로서는 이제 어떤 거냐, 나라를 지키는 거, 국방. 그 다음에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제 사회 질서를 하면 치안. 그래서 이제 국방이나 치안, 이런 걸 우리가 공공재라 그럽니다. 그거는 우리 개인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기업이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국가, 즉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바로 역시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회 간접 자본이 뭐냐면, 이 찻길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개인이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업이 그걸 만들 수도 없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익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거둔 국가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로라든지 항만, 뭐 항구, 그죠? 이런 거 또는 비행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지하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철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전기회사, 그죠? 그 다음에 수도 이런 거 이제 국가 기관 산업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밑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전기 배선, 만약에 국가에서 만약에 전기를 배선을 깐다 그러면 그런 것들. 전봇대 세워서 전기 쭉 하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지금은 이제 한전이라는 그런 데서 이제 하지만은, 옛날에는 국가에서 이제 그걸 다 담당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주로 도로, 항만, 지하도, 철도,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건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사용했을 때 우리는 일정한, 또 돈을 내야죠.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밖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끼리 서로 또 무역을 하는 게 있죠. 이거 외국. 그래서 외국도 경제활동의 주체가 돼서 주로 경제활동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을 할 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 뭘 살 때 무턱대고 막 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집에 돈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소비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돈이 지금 썩어 나는데 너무너무 많은데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이자가 막 1억씩 들어온다고 생각해봅시다. 집에 수입 막 그거보다 더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죠. 세계적인 부자들 보면은 뭐 1초에 뭐 몇 억씩 벌고 뭐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죠. 뭐 1분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주 재벌 진짜 외국에도 부자들 보면 진짜 돈 많은 사람 많죠. 근데 그런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 보통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수입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일정한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소득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쓸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선택은 이제 비용하고, 그 비용은 이제 그 뭘 살 때 드는 돈이죠.
지불해야 될 돈. 그 다음 편익. 편익은 우리가 만족하는 거, 또 나한테 이익을 주는 거. 편리하다 할 때 편자고요. 이익할 때 익자입니다. 이게 여기서 편리하고 이익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만족감을 주고 이익을 주는 요 편익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걸 샀을 때 정말 나한테 얼마나 큰 만족을 줄 것이냐. 결국 우리가 뭐 산다는 거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용하고 편익하고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값이다. 둘이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편익을 우선해야 되겠죠. 둘이 똑같은데 이 A가 B보다 훨씬 나한테 만족 준다. 그러면 그걸 사야지, 당연히. 그런데 가격이 틀리고 편익이 똑같아. A하고 B하고 두 개가 내가 정말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싶어. 그럴 땐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비용, 싼 걸 선택해야죠. 그죠? 두 개 다 정말 가지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싼 걸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두 개 가격이 똑같아. 그런 경우는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거를. 그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더 가지고 싶은 거를 내가 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하고 편익을 가지고 우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기회비용을 좀 고려해라 그러는데, 이 기회비용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원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개인 과외를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잘 나간 학원 선생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옛날에도 이 사이버 스쿨을 운영하면서 이 인터넷 강의 그거를 이제 만든다고 사무실을 이제 얻어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면 그 만드는 동안은 사실상 그 시간 동안에 돈 버는 건 없습니다. 그 당시 뭐 적자 나가지고 결국은 사이버 스쿨이 큰 적자가 나가지고 더 이상 운영을 못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 다 떠나고, 지금도 나 이제 혼자서 사이버 스쿨을 아직도 그렇죠. 운영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강의도 올리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강의도 제공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강의를 안 만들고 강의 만드는 그 서너 시간 동안 학원에 가고 수업을 하나 더 하게 되면, 한 시간 더 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버는 수익이 굉장히 많으니까 상당히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몇 시간을 돈도 안 나오는 강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무실도 내고 거기도 돈 들었죠. 뭐 비용, 뭐 비품들 장만하고. 자, 그러면 내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올려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내가 이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내가 학원에 가고 수업하는 그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인터넷 강의를 안 올린다 그랬으면 그거 그죠? 그냥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돈을 벌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이제 수업에서 내가 100원을 벌을 수 있다 생각해 봅시다. 100원을. 근데 내가 인터넷 강의 만든다고 그 시간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100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인터넷 강의를 만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벌 수 있는 돈 100원. 그거를 내가 손해본 거죠. 그걸 이제 학원에서 벌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내가 기회비용 100원을 날린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 그게 이제 기회비용의 정의인데요. 그 기회비용은 사실 가장 가치가 높다는 건 사람마다 인생관에 따라 다 틀리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건 사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만들어서 막 올릴 때 물론 그 시간 동안 수업을 못 해갖고 내가 돈을 더 벌 기회를 놓쳤지만은, 그것보다 내 강의를 듣고 누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특히 내가 만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요, 학원은 다니고 싶은데 뭐 거리가 멀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사정 때문이라든지 기타 뭐 또 시간이 안 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강의를. 공부하기 싫은 애들한테는 난 절대로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선택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서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가에 갖다 줘도 물을 안 마시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안 됐고, 또 학원은 다니고 싶은데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엄청 잘 나간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지금 강의도 뭐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죠. 이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거니까, 아마 이제 다른 학원에 있는 사회 선생님보다 내가 훨씬 내용이 못하겠는데,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탑급이죠.
그거는 뭐 내가 자신 있죠. 그거를 거의 평생을 그거 강의하느라고 보낸 사람이고, 전공도 그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 교육 전공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것도 오랫동안 이제 과외도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수학과학은 이제 내가 어디 가도 꿀리지 않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강의를 여러분한테 제공했을 때 나는 그 학원 강의를 하나 못 해가지고 100원 손해봤다. 그걸 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런 강의를 하면서 나의 만족도도 없고 이거로 인해서 누군가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게 즐거우니까 나한테는. 그러면 오히려 난 돈을 더 크게 버는 거죠. 그죠?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그걸 듣는 학생들에게 이익을 줬다. 그러면 그때 걔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나는 참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는 내가 좋은 일 했구나. 뿌듯하다. 즐거움. 이럴 때 나한테 오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러죠. 근데 그 돈으로 바꾼다 그러면 학원에서 버는 그 수입 100원보다 더 훨씬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뭐든지 그냥 다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경제학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돈 외에 다른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는 정신적인 즐거움, 만족도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뭘 생각할 때도 기회비용을 꼭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그것에서 또 오는 즐거움, 기쁨, 이것도 비용으로 환산을 해갖고 기회비용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자,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일 했을 때 주변에서 야, 너 그 시간 보내가지고 너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 더 벌 텐데 왜 그 미친 짓 하냐? 뭐 이런 거 쓸 때 아니야, 난 이렇게 봉사함으로써 나한테 마음의 즐거움이 굉장히 오니까. 그럼 즐거우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죠? 그럼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병원비가 적게 들죠? 약값 적게 들죠? 그죠? 어쨌든 막 돈 하면서 그걸 또 쫓아다니더라고. 너무 그쪽으로 신경 써가지고 나중에 머리에 두통 오고, 그죠? 어디 아프고 그러면 약 사먹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과연 삶의 질이 좋은 것이냐. 그거 생각해 봐야죠. 삶의 질이 좋아야지 돈이 적게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으로 친다 그래도 평생 동안요, 병원은 안 가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병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건강을 잘 지킨 사람이. 그게 다 돈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는 꼭 당장 현금과 직결된 것보다도 정신적인 만족도. 그게 사실은 굉장한 돈입니다, 그게. 특히 여러분 나이도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나처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는요, 건강이 바로 돈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만큼 적게 병원에 가니까 돈을 더 훨씬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재벌을 해도요, 병원 자주 가게 되면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어떤 경우는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셔갖고 그 밑으로 돈이 무궁무진 들어가고 그 집안의 재산이 거의 다 그냥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병원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건강을 유지하면은 그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돈 벌러 이 시간 안 가지만은 어디 가서 잠깐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 돈 안 벌어도 내 마음이 편하면 오히려 이게 나한테 더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할 때 이제 또 우리가 소득을 고려해서, 자,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받는 용돈,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 내가 만약에 한 3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을 때 제일 사고 싶은 거 먼저 고려해서 사야죠. 그게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죠.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 먼저. 당장 필요 없는 건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소득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고요. 또 신용을 이용한다. 신용은 신용카드 같은 거 보면 나의 신용을 이용해갖고 미리 외상 주는 거죠. 쉬운 일은 외상입니다. 이건 돈 안 주고 물건 먼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외상이라 그러면 소를 사가지고 그 비싼 소를 사죠. 그거를 소고기에서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는다. 이거. 외상이면은, 그 다음에 공짜면 뭐, 양잿물로 마신다. 뭐, 양잿물 먹으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짜라 그러면 마신다. 뭐 이런 속담이 있듯이,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멍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으로 내가 외상하면 갚아야 될 돈 있잖아요. 그지? 근데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일단 먹고 보는 거야. 그게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결국 갚아야 되는데.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돼.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건
정말 어떤 거 뭐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니면 꼭 필요한 신용카드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한 개 정도 몰라도 신용카드를 막 7개, 10개씩 만들어낸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단 한 개 빼놓고는 다 가위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외상을 가져오고 결국 빚입니다, 그게.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 현금으로 뭘 산다 그러잖아. 만약에 우리가 뭐 몇 개월 신용카드로 몇 개월 할부 이렇게 뭐 12개월 뭐 또 자동차 샀는데 몇 년 할부 이러면 이자가 나가거든. 그게 따지고 뭐 엄청난 손해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아직 딱 한 장 있고 나 평생 살아가면서 신용카드는 내가 거의 쓰질 않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신용을 이용한다. 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뭐 집도 사거나 사업할 때 돈을 빌리고 이때 신용을 이용하는 거지만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빼놓고는요. 절대로 남의 돈을 꿔서는 안 됩니다. 은행 돈이고 어디 돈이고 그건 이자에서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을 이용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신용은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나의 지론이고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진짜 명심해야 될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군가가 점심을 공짜로 사줄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무료 배급소 같은 데 가서 밥을 먹고 이런 건 진짜 공짜죠. 그거는. 그렇지만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 뭘 자기가 뭐가 잘 돼서 축하하기 위해서 한턱 내는 이런 거는 문제가 뭐 없는 거지만요. 먹어도 되는 거지만 큰 이유가 없는데 나한테 뭘 사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 때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면 납득이 가면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지뢰밭과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천길 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밀림 속에 여러분은 이제 강아지라고 생각해서 밀림 속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사방에 늑대, 호랑이, 뭐 여우, 또 함정도 있고요, 늪도 있고 별의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해서 가야 되고 항상 살피면서 가야 되고 항상 머리로서 올바른 길로만 생각하면서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길로 갈 때는 그때는 이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숲속에 아주 험한 데서 여우들, 호랑이들,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대로를 걸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큰 길로 갈 때, 그걸 정도로 알죠? 누구나 바른 큰 길로 갈 때 인생에서 큰 실수가 없고요. 사도, 뒷골목, 이상한 길로 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은 되도록 이용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보를 활용하고, 뭘 살 때 친구들끼리 정보 교환해서 똑같은 물건인데 어디 가니까 세일해서 싸더라. 그렇죠? 그럼 당연히 거기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데서는 미리 이렇게 찾아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가고. 그 대신에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데, 가서 사봤더니, 이거 생각보다 다르죠. 광고하고 틀렸죠. 그럼 친구들이 이제, 거기 싸지만 가지 마. 순금 물건이지 엉터리고 곧 있으면 폐기 처벌할 그런 물건 거의 썩은 물건들이다. 땡처리하는 거 이상한 물건들이다. 정말 좋은 물건을 땡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 물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것도 거기 인터넷에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해서 친구들한테 정보도 듣고요. 다른 사람 댓글 올린 것도 참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회비용도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의 소득 그걸 고려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다음에 신용도 이용을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안 하는 게 좋고요. 신용도 고려하고 또 정보 같은 것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비용과 편익에서 비용에는 기회비용도 꼭 들어가는 겁니다. 기회비용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비용할 때 기회비용도 같이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속에는 기회비용도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기회비용은 비용 속에 포함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하면 했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그런 거는 절대로 고려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본 거야. 그때 안 했으면은, 그저, 그 마음에 그거 있잖아. 그죠? 한번 지나간 거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경제 문제를 떠나고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면 그건 잊어버려야 돼.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런 나쁜 기억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잖아? 그럼 그 기억이 계속 되살아나면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생각이 있잖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죠? 그럼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 뒤에는 끈이 연결되어 있는데 감정이란 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생각에는 바로 뒤에 감정이란 게 그림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잖아? 그러면 감정이 들어오는 거야. 그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감정이 확확 들어오는 거야. 내가 어떤 애를 생각하잖아? 그 새끼 짜증나는 놈이야. 어떤 생각할 때, 그 사람 너무 좋아. 이렇게. 나의 감정이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는.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안 좋은 추억이 있더만, 날 너무 슬프게 한 거, 이런 거면 그런 얘기를 그 친구한테는 위로 삼아 얘기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얘기 꺼내서는 안 되죠. 꺼내면 그 친구한테 난 위로해서, 야, 그때 너 그거, 정말 안 됐다. 나도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아예 그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걔는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있는데, 그때 말이야 하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그때 말이야 내가 저 친구가 위로해 주려고 백날 해도 그거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생각이 나는 순간 그때 나 고통스럽고 아픈 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 생각하고 그 뒤에 감정이 서로 몸과 그림자처럼 꽉 붙어 있대도. 그래서 같이 오는 거야, 같이. 그거를 만약에 끊어낸 사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감정이 안 따라온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성인이라 합니다. 성인,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마다 전부 다 감정이 전부 다 입력돼 있어. 같이 연결돼 있는 거야. 그게 우리 생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왜 감정이 연결돼 있냐면 내가 호랑이를 생각했을 때 감정이 연결돼 있어야 돼. 무서워. 잘못하면 잡아먹혀. 이게 연결돼 있어. 호랑이를 생각하는 순간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호랑이 나타났을 때. 그죠? 도망가죠. 또 호랑이 사는 곳을 안 가죠. 호랑이 우리 속에 넘어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고 날 지키려고 그런 감정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불필요한 감정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 우리가 숲속에서 돌도끼 하나 들고 들판을 그죠? 뛰어다니고 나뭇잎으로 대충 가린 옷이 하나 입고 뛰어다니고 숲속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 저쪽 동굴 애들이 갑자기 돌도끼 들고 들어와고 막 그냥 싸우고 막 다 뺏어가고 늘 이렇게 불안 초조한 생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마다 감정이 다 연결돼 갖고 우리가 어떤 일 생기면은 그 감정이 있어 갖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죠? 싸우기도 하고 막 분노해서 싸우기도 하고 막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나를 지켜주려고 감정이 연결돼 있었지만 현대 사회는 그런 사회하고 많이 달라졌죠.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데 그런 게 있잖아. 이유 없는 불안감. 어떤 애들이 선생님 저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 이런 애들 그죠? 이제 하늘이 무너질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죠. 기우라는 사람. 옛날에. 그래서 기우를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 그러죠.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했는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기나라에 있는 우란 사람이든가 하여튼 기우든가 모르겠다. 하여튼 이름. 근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는 그 원시 시대부터 우리 DNA 속에는 불안감이 있게 돼 있어. 그 불안감이 사실 날 지켜주는 거거든. 왜냐면 넉넉고 멍하니 있다 갑자기 탁 당하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방을 경계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위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계속 작동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불안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내 몸을 지키려고 내 몸에 DNA들이 시스템들이 지금 작동하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내 컴퓨터 속에서 밖에서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내 컴퓨터 안에서 그죠? 보안 프로그램 있죠?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이 내 몸속에서 돌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일종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질병이 못 들어오게 우리가 백 혈구, 적 혈구 면역 시스템 돌아가듯이 밖에서 나한테
위험이 못 들어오도록 나를 항상 내가 항상 정신이 차려갖고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게 우리가 느낄 때는 불안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심하게 되면은 정말 생활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아니면 종교적인 도움도 받고요. 아니면 이제 좋은 말들을 많이 보고 읽고 이 얘기 듣고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푸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일종의 강박관념, 심하면 노이로제가 되고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겁니다. 불안감이 너무 심해지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 우울증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햇빛을 쬐이는 겁니다. 대부분 우울증이 햇빛이 약해지게 되면 몸속에 도는 시스템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지키려고 그래. 햇빛을 쬐면서 내 몸이 제대로 막 가져야 되거든. 햇빛이 굉장히 필요하거든. 에너지니까. 근데 그게 부족해지니까 내 몸 자체가 내 몸이 왜 이렇게 햇빛을 안 쬐이지? 이거 내가 위험에 빠졌나 보다 하면서 나로 하여금 있지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울해지고 막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심한 경우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햇빛 쬐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치료법 중에 첫 번째가 햇빛 쬐이는 거죠. 나가고 햇빛 쬐이고 밝은데 환한 데 있죠. 그래서 막 햇빛 쏟아지는 바닷가에서 막 파도 치는 거 보고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에너지가 윙 돌아가면서 정신이 원래 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햇빛 쬐이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끝났죠?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과 합리적 선택. 자, 여러분, 편안하게 잘 자도록 하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햇빛 잘 쬐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겁니다. 자, 수고했어요.